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국엔 또 이상한 사람이 이길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벅스코인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비트코인이 84,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9만 달러 밑에 깨졌지? 이거 봐. 내가 맞췄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그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2,4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84,000달러를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까? 87,000달러 혹은 8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7만 달러까지 배팅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걸 만약에 맞췄다라고 하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쵸? 근데 이 맞추는 게 목표이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큰 수익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맞춰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경우는 솔직히 전 두 가지 경우밖에 생각이 나진 않아요. 첫 번째는 숏배팅을 레버리지 걸어서 크게 건 거죠. 근데 그 익절 구간에서 적절히 익절을 했을 때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실력자고요. 두 번째는 현물로 바닥을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숏 익절처럼 그 즉시 수익이 나지는 않아요. 현물로 바닥을 84,000달러 정확히 내가 맞췄다라고 해도 이게 저기 다시 10만 달러, 15만 달러, 20만 달러 가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근데 맞춰서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다음에 심지어 10번에 9번을 했는데요. 마지막 크게 또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약 손절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냥 크게 청산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물에 사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크립토 TV를 단기 가격 그래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기 가격 모른다고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춥니까?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내고 들으신 게 아니죠. 유료 회원제 저희가 카톡으로 관리해 드리는 지금 리딩방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식을 가져가시기 위한 참고하시는 교육 방송입니다. 항상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분석이 있죠. 예측 시장도 놓쳤던 비트코인의 하락. 이제 폴리마켓 사람들 틀릴 수 있겠죠. 예측 시장이라고 못해 다 맞추겠습니까? 연말에 더 빠진다. 이제 상승 시나리오를 포기했다. 현재 시장이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아니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무너졌다. 이런 표현, 무시무시한 표현을 코인데스크에서 하고 있죠. 폴리마켓이 추가 하락으로 전망을 바꿨다. 다만 수주간의 급격한 매도세가 아닌 완만한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 폴리마켓이 미래를 알고 있을까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미래를 압니까? 이런 거 사실 별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주요 언론 코인데스크에서 구조적 붕괴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좀 분위기가 한참 으스스한데 이런 얘기를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또 코인데스크입니다. 비트코인의 RSI가 30 밑으로 내려왔다. 당분간 횡보 혹은 좀 있으면 반등할 수도 있어. 근데 즉각적인 반전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지속될 것 같아. 옛날에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두 달 후에 7만 5천 달러까지 바닥을 찍더라. 갑자기 공포를 주입합니다. 그렇죠? 두 달 후에 정말 비트코인 7만 5천 달러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시면 돼요.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몰라요. 7만 5천 달러일지 8만 달러일지 그냥 9만 달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릅니다. 근데 저는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7만 달러, 7만 5천, 비트코인 우리에게는 1억이라고 하는 수치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1억으로 폭락하면, 그러니까 1억으로 폭락한다는 말조차 저는 사실 굉장히 생소합니다. 20만, 30만 원 때부터 봤던
그것 때문에 1억이 어쨌든 폭락한다고 하면 그때도 투자를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탈출은 지능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제 국장에서 탈출은 지능순 뭐 과거 한 4년 5년간 들었던 것 같은데 탈출은 지능순이 될까요? 요거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당연히 탈출을 왜 합니까? 저는 다른 자산을 뭐 공부는 하지만 크립토만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원래 그냥 본인이 잘 아시는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즌 종료 뭐 이거 아니냐? 시즌 종료 빨리 얘기해라. 근데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여쭤보시면 좀 난감해요. 제가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기는 드립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20만 원, 30만 원대부터 그러니까 봐왔고요. 이제 좀 세게 사기 시작했을 때는 300만 원, 400만 원부터 샀습니다. 이더리움 20만 원, 솔라나 2만 원, XRP 300원.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모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뭐 지금 뭐 1억 4천에서 시즌 종료를 선언하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이거 왜 이러시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공부의 양, 이제 뭐 또 그 경험의 양, 뭐 시드의 머니, 뭐 들고 있는 뭐 어떤 그 확신의 정도가 이게 다 다르세요.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 직접 다 지는 거예요. 저는 멤버십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유료로 이렇게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정보를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결정하셨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료로 한다고 해도 그 뭐 땡땡 유튜버가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유료는 그냥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다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그러면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는 김장 배추 이제 곧 김장철 아닙니까? 김장 배추 살 때 고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자, 어쨌든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드리면요. 진짜 게임이 지금부터 제가 보니까 시작돼요. 오징어 게임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냥 얘기하면 이제 그 어설프게 아는 척 했거나 그냥 내가 고수라고 했거나 어찌 됐건 이런 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많이 사라졌고 지금 남아 계셨다라는 자체가 저는 보통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팩트를 계속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플러스인 코인은 이번 사이클에 산 코인이 없어요. 이번 사이클에 샀던 코인은 오히려 그 밑으로 지금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샀던 코인이냐? 이 전 사이클이요. 혹은 이 전전 사이클입니다. 혹은 그 전전전 사이클이요. 걔네들이 지금도 효자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량 코인은 효자노를 탔지만 저는 잡코인 손 안 댔을까요? 잡코인 손 댔죠. 그 친구들은 어디론가 공중 분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코인을 싫어해요. 이거 경험을 했잖아요. 혹시나 지금 뭐 리벤지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복수 매매, 뭐 빚으로 이제는 왜냐하면 또 이제 만회에 대한 심정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2배, 3배 ETF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런 걸 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나락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꾸준하게 좋은 코인을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사이클이 4년이라면서요. 뭐 4년 주기 믿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뭐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제가 봤을 때 3년, 4년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29년까지 기다리셔야 뭐 이제 큰 우리가 생각한 큰 상승장. 제가 볼 땐 지금 내러티브부터 펀더멘탈 지금 다 바뀌었어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3, 4년까지 걸릴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요. 연준 의장이요. 이거 다 바꾸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입지가 얼마나 힘들어진지 아십니까? 미국의 물가가 막 관세 때문에 막 오르고 있어요. 그 관세 다시 낮추고 있어요. 뭐 생활 필수품들 뭐 바나나 같은 거 있죠. 계속 관세 낮추면서 민심 달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달래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디스코 팡팡. 이게 우리가 이제 좋자고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뭐 연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끼리 가서 타는데 타다 보면 뭐야 이거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쵸? 전 코인 투자 이거랑 좀 비슷하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적당히 한 3, 40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15분 있다 끝난 게 아니죠. 이게 2시간, 3시간, 심지어 막 공중에서 3바퀴, 4바퀴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코인판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전부터 그랬고요. 현재는 분노, 좌절, 심지어 막 구토를 일으키면서 탈락자들이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15분이 있다 끝나요 라고 하면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틸 텐데 끝이 안 보이네요. 바닥이 안 보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반응은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제 경우입니다. 제 예전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떨어지나 네가 포기하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도끼라고도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죠. 근데요. 이 도끼를 지나면 어느 순간 그냥 차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말로 설명은 어려운데 그러려니 그냥 해지는 순간이 와요. 왜 또 저래? 좀 심하네. 좀 그만 좀 하지. 뭐 그렇게 급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또 상식적으로 극소수를 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2%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1%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지금 높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 바람대로 움직임 그 시장 맞습니까? 그러면 1%, 2%가 아니고 98%, 9%가 다 돈 버셔야죠. 세상에 그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1, 2% 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고래들이 뭐 10년 된, 12년 된 고래가 계속 비트코인 판다, 이더리움 판다고 하는데 그 개인들 물량을 끊임없이 더 많이 뺏어 오려면 여전히 개인 물량 뭐 거의 60% 가까이 들고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냥 720도 디스코 팡팡 돌려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오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상을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뭐 분들이 있다면 메타플래닛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니까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기 일본의 스트래티지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요. 24년 4월 초만 해도 19엔이었어요. 근데 1년 반 지나니까 1781엔 거의 93배, 거의 100배가 올랐어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 100배가 오를 수가 있습니까? 뭐 닷컴 버블도 아니고. 근데 그랬던 이 주가가요. 불과 2달이 채 안 돼서 마이너스 81%까지 떨어집니다. DAT 기업 있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략 비축하는 그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뭐 옳다 그르다 보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거 이거예요. 변동성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거다. 거품 잔뜩 낄 거고 빠질 때는 거의 사라질 것처럼 이제 떨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잡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 극악의 변동성을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뭐 잘 빠져나오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밈코인도 그렇고요. 밈코인이 전 나쁘다라고까지 보진 않아요. 좋은 밈코인도 있고요. 이상한 정말 뭐 쓰레기 같은 코인들 넘쳐납니다.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는 안목도 실은 필요하고요. 이제 좀 시총이 작은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래서 예방책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뭐 구명조끼를 입어라. 이제 비트 이더 비중을 늘려라.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나머지 알트의 비중을 줄여라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잃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악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마이너스 81%인데 실은 비트코인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0 몇 퍼센트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느껴지십니까? 비트코인보다 메타플래닛은 이거는 이 기업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뭐 메타플래닛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면요, 더 큰 손해를 당연히 감수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이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외에도 있어요. 뭐 도지도 있고 시바도 있고 뭐 세이 코인도 있고 뭐 아발란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
더 큰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 가격 실화냐 싶을 정도로까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감안합니다. 우량 알트코인들, 근데 저는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돈 생길 때마다 그냥 꾸준히 사요. 뭐 예전처럼 이제 시드가 많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합니다. 왜? 저는 큰 수익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메타플래닛의 CEO가 이제 뭐 주가가 뭐 80% 이상이 떨어졌는데 시장에 또 이제 우리는 괜찮다 얘기 한번 해줘야죠.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기존 전략은 변함이 없다. 비트코인 계속 살 것이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가치 축적에 집중할 것이다. 비트코인 꾸준히 모았던 기업이 이거든요. 38,000개. 어마어마하게 모았네요. 총 자산의 99%가 비트코인이다. 메타플래닛이 B2, 결국 B2 했잖아요. 빚으로 비트코인을 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메타플래닛의 생산은 결국 어디에 달렸냐. 가격, 우리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이렇게 큰 조정을 겪고 이게 오래 지속될 때 V자 반등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V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럴 때 너 어디까지 버틸 수 있어? 이 질문이 핵심인 거예요. 이거 버틸 수 있으십니까? 근데 뭐 한 달, 두 달. 저는 이제 뭐 B2 괜찮지 않습니까? 전 단 한 번도 거기 예스라고 답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알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에 왜 베팅을 하냐는 거죠.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게 비유를 다시 하면요. 디스코 팡팡 좋죠. 재미있다고 탔는데 현물 투자, 우량 투자자들은 난간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흔들립니까? 같이 그냥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선물로 하시든지 레버리지 끼고 하시든지 어쨌든 빚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잡이 얕잡고 그 가운데 왜 가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면 그 들고 흔들 때 막 날아가고 다칠 수 있잖아요. 왜 손잡이를 안 잡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 뭐 부동산, 뭐 이제 뭐 난 살겠다. 뭐 그냥 실거주하겠다. 뭐 그런 데서 뭐 이제 감당되시는 부분의 빚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인은 변동성이 그 수준을 한참 넘어갑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겠다. 아크인베스트 1,000만 달러 이상 불리시 코인 거래소입니다. IPO 이미 했거든요. 주식을 추미합니다. 제가 아크인베스트 돈나머니가 왠지 불리시를 그러니까 첫 매수를 했다. 근데 아마도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더 추매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추매를 했습니다. 아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돈나무 언니가 가만 봤더니 스윙을 잘해요. 스윙 매매.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에 본인이 이제 발목 밑에 왔다. 무릎 아래다. 그러면 그냥 여러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어깨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목까지 차올랐는데 하면 계속 팝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분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분조차도 가장 최근의 하락장 22년, 23년도에 소위 말해서 뭐 혁신 ETF 했는데 뭐 이게 거의 아까 보셨던 메타플래닛 주식처럼 마이너스 뭐 8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퇴물이다. 감 떨어졌다. 저 늙은이다. 이제 한물 같다. 실제로 연세가 많으십니다. 돈나무 이제 할머니거든요. 55년생인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망했습니까? 그때 엄청난 조롱을 받았겠죠. 결국에는 자기 확신이 있고 이제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분석만 하세요. 이 회사 자체가 투자하는 회사니까 본인의 확신과 선택에 의해서 옆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랬고요.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지금 뭐 불리시다, 서클이다. 똑같아요. 예전에 혁신의 기업들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45년 이상을 그 밀림 정글과 같은 월스트리트에서 45년을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리스펙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맞다고 하는 방향, 누가 뭐 옆에서 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냥 본인 방향 그대로 가셔야 돼요. 본인 생각으로 틀려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틀려도 설사 실패를 해도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고 성장이 일어나요. 이게 다음 내 투자에서의 성공 확률을 급격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남이 뭐라고 해서 카더라 해서 투자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실패가 그냥 큰 실패와 상처, 트라우마로 하죠. 그냥 그걸로 남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식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연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퇴가 지금 뭐 거의 코앞이시다. 이미 은퇴하셨다. 실패하시면 제가 볼 때 지금 20, 30, 40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실패하시면 진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에 바닥을 형성할 것 같은데 시장의 피로감이 극심하다. 항상 뭐 10월 10일 뭐 이제 그거 이제 핑계 대기 딱 좋죠. 야, 그 청산 때문에 그래. 그 대규모 청산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라앉았고 뭐 연준에서 12월 금리 인하 그거 이제 뭐 불투명하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하방 압력을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저점 형성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분이 간다고 어떻게 갑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전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맷 호건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2017년도에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 꾸준히 투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이 저점에 근접하고 있고 현재 가격대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이자 장 투자에게는 선물이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선물이야. 지금 박앤세일이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경기의 불확실성, AI 버블 우려, 관세 정책. 이분이 이거 모릅니까? 이분이 알죠. 맨 이것만 지금 수십 년간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조정이 왔지만 우리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 조정보다 먼저 하락으로 전환한 자산으로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반영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든 불확실성이든 AI 버블 우려 이런 게 사라질수록 뭐부터 반등한다?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다. 최소 1년 이상 보는 장투자에게는 뭐 1년 이상이 뭐 장투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매우 좋은 기회다. 이 좀 이제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이분들 지금 제정신 맞습니까? 우리를 좀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보니까 극도의 낙관론, 극도의 정말 뭐 긍정론자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정상 같지는 않은데 비트코인 MVRB Z스코어 뭐 여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그래 대장이죠. 비트코인 뭐 좀 뭐 이제 알트는 완전 추풍 낙엽인데 비트는 그러면 어떠냐? 이 대장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이 스코어가 1.25예요. 1.25 이게 10 예전에 이제 상승장에 10을 다 썼거든요. 최소 21년 7이었습니다. 그리고 10 요 근처 뭐 못해도 6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못해도 5 정도는 가야 이제 상승장이다. 끝났다. 저는 이제 뭐 4년 사이클을 뭐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어찌됐건 현재가 1.25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약 또 여쭤보시겠죠. 뭐 시즌 종료 아닙니까? 지금 팔고 지금이라도 떠나야 돼. 만약 저한테 여쭤보시면 각자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팔아요? 왜요? 지금요? 왜 팔아야 되죠? 라고 저는 얘기해요.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전 시바이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있는 자산을 지금 왜 팔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바닥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 이제 하락장, 대세 하락장의 진입이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아는 게 없어요. 전 이거 정말 모릅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보통 오르는 게 아니고 전 솟구칠 거라는 걸 압니다. 이건 저는 뭐 의심 자체가 없어요. 비트마인이 지금 이 어려운 때 지난주에 이더리움 많이도 샀네요. 54,156개. 현재 355만 9,800개. 총 유통량의 5% 가져간다고 했는데 2.9% 갈 길이 멉니다. 좀 더 사야겠네요. 톰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시장 약세는 마켓 메이커, 유동성 이슈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거기에서 청산도 일어났고 이번 사이클은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의 장기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뭐 이더리움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저는 좀 물음표.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연말도 아니고 12개월에서 36개월 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영원한 상승론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연말에 최고를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겠다 보는데 왜 1년에서 2년 혹은 3년 후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갑자기 그냥 그 생각입니다. 이게 꼭 뭐 맞을 거란 보장이 없죠. 트럼프 임기랑 맞닿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첫 해 아닙니까? 2기 정부 첫 해인데 그러면 뭐 미국 4년이니까 그러면 내년 1년 후면 내년 두 번째죠. 2년 3년이면 트럼프 임기네요. 요 언젠가 피크를 찍지 않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거를 좀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저한테는 탈출 지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팔 이유가 없고요. 지금 이제 돈이 없는 게 이제 좀 한이죠. 탈출 지표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실은 제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PMI 인덱스, 좀 뭡니까? ISM 지수.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적이 처음입니다. 50 이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MBRB Z 스코어 이거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렸고 코인베이스 앱 순위 뭐 지금 뭐 거의 300일을 가냐마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RSI 뭐 파이사이클 톱 지표 뭐 DXY는 달러 인덱스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탈출의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지표는 저는 리플의 IPO를 꼽은 바가 있어요. 아마 장 좋을 때 기가 막힐 타이밍에 전 할 거라고 여전히 예측합니다. 또 하나 이벤트가 있잖아요. 중간선거. 중간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지금 스콧 베센트의 성향상 시장 펌핑을 안 만든다고요? 글쎄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살 때인지 지금이 그냥 좀 벌어도 족한지 사람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굳이 저는 따진다면 매도를 하는 거는 아예 선택지 없고요.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조금씩 그냥 적립으로 가는 거고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바닥 여부를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지인들 아들들 지금 뭐 온갖 사업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여놨잖아요. 지금 돈 많이 벌었습니까? 물론 뭐 자산을 많이 가진 건 있는데 시장 지금 뭐 상장도 많이 했잖아요. 뭐 채굴 회사도 있고 뭐 월드 트럼프 뭡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알트코인도 많아요. 저 뭐 디파이도 있고 뭐 비트코인 ETF도 신청해놓고 아직 털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죠. 그렇죠? 중간 선거 그리고 리플이 IPO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더 헤이즈,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가 돼서 단기 조정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무장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한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중 전략을 펼칠 것이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대통령이 본인이 재임하는 시절에 미국은 주식시장이 우리 부동산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돈 풀면 주식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2023년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넷 옐런이잖아요. 그때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성이요.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를 통해서 풀렸던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금,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죠. 23년도, 24년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예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상이 맞다면 S&P 나스닥 주식시장은 10에서 20% 하락할 수 있어. AI 버블 좀 꺼질 수 있지.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5%를 올라가면 이건 이제 약간 돈맥경화로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국채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국채 아무도 안 사주니까 지금 금리가 튀는 거거든요. 이런 악재가 발생한다면 연준이든 재무부든 돈을 안 풀겠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제 이것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 이런 과정에서 8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뭐 가로 열고 닫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시장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지만이 중요해요. 본격적으로 돈 풀리면 비트코인은 연말에 20만 달러요. 뭐 이제 뭐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재무부 장관 연준 돈을 본격적으로 풀고 마가를 외치고 시장의 폭등을 만들겠죠.
이거 혹시 의심하십니까? 이거 의심하시면 저는 투자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걸 의심하시면 그 어떤 것도 좀 애매해집니다. 이게 만약에 확신이 있으면요. 요거 기다리면 됩니다. 요거 기다리시면 돼요. 그죠? 돈 풀고 파티가 벌어질 때까지 버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 다 아는데도 쉽지 않죠. 원래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미 정답을 알려주고 하는 뭐 시험이다 했는데 오픈 테스트가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블록체인.com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메이저 기업이 있어요. 뭐 지갑도 있고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인데 내년도에 IPO를 추진합니다. 최고 20조 원으로 평가받았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년도 크립토 IPO 뭐 올해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대표적인 게 크라켄입니다. 거래소죠. T0 컨센시스 아시죠? 이더리움 주식회사 피겨 테크놀로지 뭐 대출도 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고요. 레저는 프랑스의 그 지갑 회사인데요. 그 하드웨어 월렛 여기 지갑 회사 중에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돼요. OKX 중국계 거래소 큰 데입니다. 팔콘X 리플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코인을 팔 때 파시더라도 계속 이 IPO 대여들이 할 그 이후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친구들이 사실 메이저 기업들이잖아요. 트럼프 정부 로비도 많이 했었고 우리보다 정보가 많을 거예요. 저희보다 생각을 아주 많이 해보고 IPO 날짜를 결정하지 않을까요? 하인들램디라고 있습니다. 나카모토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쟁여놓고 이제 전략 비축하는 DA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표가 그 제일 첫 번째 화면 썸네일에서 보셨던 데이비드 데일리라고 하는 베일리네요.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대표, 비트코인 컨퍼런스 주최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저번에 5,700개까지 샀던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회사 최근에 봤더니 주가가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8%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솔라나 수준, 과거 뭐 잡코인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25달러에서 0.5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어찌됐건 이 회사 거의 뭐 지금 이거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코인 고문 어드바이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 글로벌 유동성 위기, 신용 위기가 실시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다. 근데 이 징후는 내가 언제 봤었냐? 2023년도에 봤었다. 그때 이 사람이 뭘 했냐? 시그니처 은행 여기 파산했었죠. 여기에 숏배팅을 했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미국의 다른 은행에 신규로 숏을 본인이 들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결론이 뭐냐? 어마어마한 머니 프린터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닫고 재무적 조언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의 회사, 지금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가가 마이너스 98% 떨어졌는데 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숏은요. 코인의 롱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비트코인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제정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피터 시프가 우리한테 이런 크래시 시장의 폭락이 나올 때마다 경고를 했었지. 그렇죠? 최근에 나와서 또 경고했습니다. 야 비트코인 그게 무슨 디지털 금이야.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 근데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비트코인 15,000원일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난했지. 근데 우리는 듣지 않았지. 참 다행이지. 뭐 괄호 열고 닫고겠죠. 그란트 카돈 이 사람도 이제 부동산 비트코인 억만장자 중에 한 명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이제 비트코인 지수가 10을 기록하죠. 극강의 공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생각 구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3달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시장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 미국의 주식도 이제 이분이 연세가 뭐 58년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극도의 공포를 겪은 이후에는 미국 주식 S&P 500 과거 한 2, 30년 차트를 봤더니 큰 반등이 나오던데 비트코인은 다를까?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계속 이런 분들을 보여드리냐면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를 포함한 저 역시도 제가 얘기 드렸죠. 대낙관론자로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이성적으로 사실은 들립니다. 아닙니까? 확증 편향 있죠. 근데 무지성은 저는 인정은 못하겠어요. 어쨌든 옆에서 보면 좀 무지성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코 꺾이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뭐 흔들고 그냥 뭐 360도, 720도 돌려도 그냥 뭐 침 질질 흘려도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손잡이 꽉 잡고 누가 뭐라고 한들 예 살펴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그냥 하고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팔지 않으시고 지금 이제 확신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드리는 거겠죠. 저는 알렉스 베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조금 멋진 멘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코인판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완전 바보 멍청이 사이코패스다. 당신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거다.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요. 근데 이것이 당신이 코인 투자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라는 게 지금 바보 멍청이 사이코패스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좀 의역을 했습니다. 도라이들만 이런 거 살 수 있고 영광의 순간까지도 존버할 수 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이거 못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쫄지 말고 그대로 고개 바짝 들고 서 있어. 끝까지 도라이로 남아 있어라. 왜? 영광은 결국 돌아올 테니까.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분의 생각인 거죠. 베테랑 채권 투자자. 이분의 투자 경력도 무려 45년을 넘어갑니다. 80년대부터 그 채권왕 건들락이 최근에 주식시장에 그 붕괴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정확히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위험한 대출. 뭐 이제 JP모건 그 바퀴벌레 발언 기억하시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현금 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주식시장은 내가 지금 봤더니 평생 봤던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수준이다. 건강 상태 최악. 그러면서 투기적인 베팅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사모대출 시장에서 쓰레기 대출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망할 회사에 자꾸 이제 돈 빌려준다는 거죠. 2006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재포장. 그때 느낌이 지금 사모대출 시장에서 풀풀 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 투자의 전설들끼리도요.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지성 롱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항상 그 숏을 외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레이 달리오랄지 누굽니까 짐 로저스 같은 할아버지들은 계속 세상의 멸망이 올 거라고 계속 외칩니다. 근데요 더 깊게 들어가 보시면 짐 로저스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의견을 그렇게 표출해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비관론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볼 땐 신중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뭐냐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엄청난 하락을 보는 거예요. 실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압니까? 제가 근데 여러 뭐 레전드들을 분석한 결과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이에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나름의 각자의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참고는 하는 거죠. 추종한다, 맹신한다, 사도 걱정, 팔아도 걱정, 너무 그러니까 살 때는 샀다고 쳐도요. 나중에 어떻게 팔라는 거야. 이 방법을 몰라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흘러내릴 때까지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쪽 갑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저도 이제 뼈가 아파요. 이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뭐 14년, 15년 행사는 했지만 이제 코인에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그래도 이제 그 규모 있게 한 것은 17년도부터 이제 했었죠. 근데요, 18년, 19년 저는 다 기억나요. 2015년도 기억나고 2014년도 기억나요. 그때 뭐 2014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15년, 16년 어마어마했습니다. 뭘 해도 안 돼요. 18년, 19년
쉽지 않았죠. 22년, 23년 이때 뭐 FTX 테라루나 있었잖아요. 단 한 번도 저는 낙관론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14, 15, 16년도에는 제 안에 갈팡질팡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제가 코인을 제대로 몰랐어요. 아는 척 했던 거죠. 우량 코인입니다. 아무 코인, 이상한 코인 사시면 뭐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확신이 있으면 되지만 좋은 코인, 본인이 생각하실 좋은 코인을요. 꾸준히 모으고 끝까지 버티는 게 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또 딴 거 하고 싶고 단타하고 싶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비관론 하더라. 뭐 테더가 망한대, 바이낸스가 망한대, 세상이 무너진대, 비트코인 사기래, 이더리움 이또속이래, 리또속이래.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비관론을 다 무시하면서 바이더딥을 하면서 인내를 했더니 아까 그 친구 얘기대로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각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답을 해보시면 좋겠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